안녕하세요. 서울 예일치과 김기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라운 치료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뭐 보통 이제 금리나 도자기 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면은 이제 치아의 충치라든가 치아가 파절되어서 이제 치아 머리 전부를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제 최종 보철물 이제 크라운이라는 걸 씌우게 되면 이제 최종 보철물의 접착제가 완전히 굳으면서 이제 굳으려면 이제 하루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정도는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최종 보철물을 임시로 사용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안에 그 붙이는 접착제를 임시 접착제로 사용을 하면은 최종 보철물을 임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임시 기간 동안은 불편한 점이라든가 색, 모양 등의 수정이 가능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최종 부착 후에는 요구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분이 임시로 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냥 바로 붙이실지 심사숙고 후에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 부착 시는 최종 보철물이 임시 부착 시나 아니면 임시 보철물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바로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건 항상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시 부착 시에는 항상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신경치료를 안 한 치아는 시리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치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신경치료를 안 했으면 신경치료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제 치아는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해당 치아뿐 아니라 대합치, 옆치아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볼을 뜨고 2주 이상 안 오시면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은 그 대합치나 옆치아. 대합치는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치아 혹은 위에 치아라면 그 밑에 치아를 대합치라고 하고요. 옆치아는 그 맞닿아 있는 옆치아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2주 이내로 안 오시면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다시 하거나 새로 하거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손해이고요. 만약에 너무 심하시다, 환자분이 너무 좀 심하셨다 하시면 저희가 치료 일부를 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경치료한 시야는 씹으실 때 처음에 좀 이질감이 들 수 있고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이것이 다소 불편감, 통증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보통 두세 달까지는 그냥 기다려보고요. 논문에 따르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불편감이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세파절, 크랙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불편감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의사가 미리 알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미리 저희가 사전에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위에 다 씌웠기 때문에 안 썩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요. 2차 충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인 체크가 요구됩니다. 자, 금속 도자기 치아 PFM은 도자기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교환면, 씹히는 면 쪽은 저희가 금속으로 하여서 부족한 공간을 좀 해결할 수 있어요. 대합치의 과맹출로 인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합치의 교합 조정 혹은 대합치의 보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합치는 만약 밑에 치아라면 위에 치아가 대합치아라고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없었을 경우 이 치아가 좀 맹출하게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머리를 해야 될 경우 이 내려온 만큼 깎거나 혹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아예 신경치료하고 다시 이 위치아도 같이 씌워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금리는 신경치료 안 했을 경우 간혹 이제 스테인레스나 이제 다른 치아에 아말감하고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간혹 그럴 수가 있는데 정상입니다. 그리고 잇몸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치아와 치아 사이 앞니 같은 게 특히 앞니 같은 거 이렇게 치아 사이에 여기에 살짝 검은게 띄워놓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안으로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이 미적인 이유를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음식물이 낀다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지 오히려 양치가 잘 돼서 건강해요. 여기 막아버리면 환자분들은 이제 나는 안 낀다고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큰 음식물이 안 낄 뿐이죠. 여기 아무리 막아도 밑에는 세균이 하얗게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잇몸이 쉽게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살짝 좀 띄워 놓는 것이 환자분들의 잇몸 양치라든가 치간 칫솔이 잘 접근되어서 청결 유지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자기나 금리 등은 이제 자연 치와는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꼈을 때 으든하거나 이질감은 정상입니다. 특히 혀 닿는 부위, 그 으든하거나 좀 이질감 때문에 혀 닿는 부위를 막아달라고 하는데, 그럼 환자분은 좀 편할지 몰라도요, 거기 음식물이 끼어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혀 닿는 부위를 저희가 일부러 막아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크라운하고는 음식물이 좀 낄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오랫동안 치아가 없던 부위에 하거나 혹은 치아 발치 후에 임플란트 한 부위는 그 임플란트의 특별한 형태상 불가피하게 음식물이 좀 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해봐야 하는데 미리 좀 알 수는 없고,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이 심했거나 그럴 경우에 좀 많이 낄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하고서는 볼이나 혀가 깨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적응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을 했는데 왜 안 깨물리는데 왜 왼쪽을 하는데 깨물리냐, 그런 거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환자가 왜 깨물리는지, 혀가 왜 깨물리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적응으로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크라운을 하고 대합치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치아가 없던 부위에 새로 해놓으시면은 그 대합치아가 많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원래 대합치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 모양이 좀 뚱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치아가 만들 때 우리가 충분한 두께를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금속 도자기 치아 PFMC에는 우리가 충분한 두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뚱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싫다면 이제 지르코니아로 하시면 조금 더 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은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은 저희 김돌방TV에 들어가시면은 치과치료 주의사항에 반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이 부위에 서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